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공시 살펴보기 전에 9월 2일 월요일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비증시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7월 근원 PCE 지수는 전년 대비 2.6%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2.7%를 하회했는데요.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 지출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애플을 제외한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미국 휴장과 더불어서 이번 주에는 연준의 베이지 북 및 인사 발언 등을 앞두고 우리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오늘 상승 출발 후에 낙폭을 키웠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08% 오르면서 2676선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0시 13분을 기점으로 매도해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면서 7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233억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하루 만에 팔자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세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는 2,700억 넘게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오늘은 좀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0.52%, 0.59%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일장에서 이 낙폭 과대로 인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반면에 우리 반도체 투톱은 오늘 약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6%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5개월 만에 40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좀 고조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오름세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보합권에서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0.22% 상승 하락하면서 76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그래도 전 거래일에는 매수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동반 팔자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989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수급 상황,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주 쪽으로 좀 흐름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 포스코 엠텍 18%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DX도 13%,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14%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지금 현재 8%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5%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BM 지금 다시 1위를 차지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엔캠 또한 5%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그럼 저희는 코스피 시장에 올라온 공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력기기 산업이 10년간의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산 이 변압기 수입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서 이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큰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망 투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HD 현대일렉트릭의 스웨덴 수주 소식과 또 전력 산업의 전망, 더불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의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시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달 30일 최근 스웨덴 소재 전력회사와 약 662억 원 규모, 최근 매출액의 2.45%에 해당하는 415kV급 초고압 변압기 5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에 수주한 변압기 5대를 오는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스웨덴 전력회사와 함께 이렇게 변압기 공급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라는 공시 살펴주셨는데요. 이번 계약 그래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네, 스웨덴은 이 유럽 최대 전력 수출국 중 하나인데요. 이번 수주는 HD현대일렉트릭이 유럽 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데서 큰 의미가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 대해서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유럽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고 또 유럽 최대 전력 수출국 사업을 수주한 것이 굉장히 뜻깊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유럽 국가들의 특성에 맞춘 영업 전략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스웨덴이 유럽 내에서 전력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다라는 점이 좀 인상 깊은데요. 이번 계약이 스웨덴 전력 사업으로 인해서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스웨덴은 이 프랑스와 함께 유럽 내 최대 수출 전력 수출국인데요. 자국 소비와 더불어서 독일, 폴란드, 또 리투아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은 2023년 스웨덴의 전력 수출량은 28.72테라와트시로 49.93테라와트시를 수출한 프랑스의 뒤를 이은 걸로 나타났고요. 2022년에는 33.22테라와트시를 수출하면서 유럽 내 전력 수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변압기는 스웨덴 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변전소 증설에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스웨덴은 전력 수요 대비 송전망 용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에너지 안보 기조에 따라서 에너지원 공급원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웨덴은 현재 전력 수요 대비 송전망 용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변압기는 안정적인 이러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웨덴이 전력 수요 대비해서 손정망 용량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도로 지금 유럽 내에서는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먼저 이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유럽 내 전력 수요는 이 산업활동의 점진적인 회복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인해서 2026년까지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에 따라서 운송이나 철강, 방산 등 이러한 산업 전반에 걸친 그린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러한 배경에서 이 스웨덴과 유럽 전반에서의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좀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유럽 지역에서만 이 연간 수주 금액이 3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이는 전년도 대비 91.8%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나 지난 5월에는 영국 전력회사인 내셔널 그리드와 약 821억 원 규모의 전력기기 공급 계약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번 건으로 유럽 최대 전력 수출국인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수요국이 다변화됐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 수요국이 좀 다변화됐다는 점 이번 계약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전력 시장이 10년간의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또 배경은 궁금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KB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이 전력망 투자 규모
규모는 2020년 2,350억 달러에서 2050년 6,360억 달러로 약 3배가량 확대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전력기기 산업 성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 필요성이 부각된 유럽 시장에서의 수요도 함께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신재생 발전 설비 확충과 또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미국은 노후 전력망 교체와 함께 신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기기 시장이 호황기를 맞으면서 공급 부족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전력기기 업체들이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공급 물량이 이 수요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고압 변압기 및 승합기의 리드타임은 기존 대비 2배에서 4배가량 늘어났고요. 특히나 이 초고압 변압기의 리드타임은 130주로 이 엔비디아의 GPU 24주 대비해서 5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이 전력기기나 또 전선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미국의 한국산 변압기 수입 비중은 2020년 5.2%에서 2024년 4월 누적 기준으로는 17.3%까지 증가를 하면서 이 변압기 모든 제품 영역군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 중국산 변압기 수입을 배제하고 또 유럽과 일본이 자국 내 송배 전망 구축 수요에 먼저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이 가장 크게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력기기 시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의 주목을 받고 있고 또 AI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급증 그리고 이렇게 노후화된 설비 교체 등 좀 다양한 이유로 호황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HD 현대 일렉트릭 좀 앞으로의 전망 또한 좀 밝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요, 미국 시장 수출 비중이 2021년 18.7%에서 2024년 상반기에는 31.4%로 확대가 됐고요. 5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의 수주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약 7조 1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리드타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가량으로 3년 이상 연장이 되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2030년 수주를 논의 중에 있고요. 또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좀 캐펙스 역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미국 엘라베마 생산법인의 공장 증설을 결정을 했고요. 또 충북 청주에 이 중저압 차단기 신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생산 능력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물론 투자 비용이 확대하면서 운전 자금 부담이 커지기는 했지만 실적 호조와 또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재무 구조는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93%에서 올해 상반기 말 156.8%로 감소를 했고요. 차입금 의존도도 같은 기간 동안 24.6%에서 14.5%로 약 10%포인트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또 한국신용평가도 이를 반영해서 HD 현대 일렉트릭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HD 현대 일렉트릭의 스웨덴 변압기 수주 공시와 더불어서 이 글로벌 전력 시장의 전망과 또 HD 현대 일렉트릭의 전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알아볼 코스피 기업은요, 세아제강입니다. 이 세아제강은요, 건설과 조선 그리고 자동차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이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강관 생산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국내 강관 산업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선도해오고 있으면서 이 분야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에 설립이 돼서요, 국내 강관 제조업을 기초를 쌓았고요. 그리고 1967년에는요, 국내 최초
최초로 미국에 강관을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 강관 산업을 좀 계속해서 발전을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배관과 또 유정, 구조물 등 다양한 용도의 강관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들은요, 건설사와 또 철강 유통사 그리고 EPC 업체 등 국내외 시장에 또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 본사와 포항 R&D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생산 규모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 또한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철강 테마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의 철강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유통 마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는데요. 세아제강 또한 이번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차차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오늘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이었던 8월 30일 세아제강이 52주 최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0.17% 소폭 상승하면서 11만 7,2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 철강 산업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 하락이 좀 장기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다가 또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래도 세아제강이 공급 계약은 꾸준하게 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거든요. 이번 공시도 그렇다면 관련한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공급 계약 공시였는데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 세아제강은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원을 넘어서요. 이제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제품을 공급자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태양열 발전용 강관과 또 지열 발전용 강관에 이어서요. 최근에는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용 이 강관 공급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은요. 아무래도 이 육상보다 질 좋은 바닷바람을 이용해서 발전 효율이 굉장히 또 높다고 합니다. 이 풍력 발전기를 좀 튼튼하게 지지하기 위해서는 하부 구조물에 대한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에 대한 계약 공시였습니다. 자세한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세아제강은 프랑스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TEHO와 울프 프로젝트에 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용 파이프를 납품한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871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용 이 파이프 공급을 완료했다라고 30일 공시했습니다. 당초 계약 종료일은 오는 12월 31일까지였는데요. 제품 공급이 완료가 되면서 조기 종결이 된 겁니다. 해당 납품 계약은 2024년 8월 30일에 마쳤습니다. 네, 이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저 지반에 좀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풍력 발전기를 고정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공급 능력 확대를 위해서 이 세아제강이 또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에 나서기도 했고요. 또 사업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세아제강 계열사인 세아윈드가요, 해상풍력 타워의 기초 구조물인 모노파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영국의 이 초대형 모노파일을 연간 35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순천 공장 그리고 광양 공장 등 그 친환경 해상풍력 사업에 계속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또 현대제철과 협업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 현대제철이 국내 최초로 전기로 고로 복합 프로세스를 통해서요. 이 생산한 항복 강도 355메가파스칼급 이 해상풍력용 후판을 만들었는데요. 세아제강이 강관을 활용해서 이 조강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존의 고로제 제품과 또 동등한 품질을 갖췄기 때문에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접 환원철과 또 철 스크랩을 원료로 해서 전기로 해서 만든 쇳물과 또 고로해서 만든 쇳물을 혼합하는 그런 제조 방식을 이용한 건데요.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좀 저감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현대제철 자체 기준으로 탄소 발자국을 산정한 결과 2021년 생산한 이 후판 대비해서요, 약 12% 탄소 배출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요, 이 해상풍력 발전 시장에서 탄소 저감 제품의 적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 시점에서 거둔 성과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소재 공급자와 또 제작사 간의 협업을 통해서 향후에는 이 탄소 저감 소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좀 넓혔다라는 점에서 가장 의미가 깊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제철과의 협업 소식 살펴봤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또 이 CS 윈드 공시를 살펴보면서 해외에 모노파일을 짓고 있다 이러한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아무래도 풍력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수주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풍력주들 좀 집중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여러 기업들의 좀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전망도 또 밝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해상 풍력이 좀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는요, 전 세계 해상 풍력 누적 설치 용량이 2022년 63기가와트에서 2033년에는요, 477기가와트로 약 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해상 풍력 발전 트렌드를 보니까요, 대형화와 또 대단지입니다. 이 발전기가 대형화가 되면서 전력량이 또 발전량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이러한 대형 발전기를 이 대규모 단지에 조성을 하면서 생산 효율도가 더욱더 높이겠다라는 말인데요. 이런 대형화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요. 아무래도 이 풍력 발전기를 좀 튼튼하게 지지해주는 하부 구조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튼튼한 하부 구조물, 이 세아제강이 아무래도 강점이니만큼 여러 해상 풍력 개발 프로젝트의 공급자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또 중요하게 나서고 있는 구조물이요. 핀 파일과 또 자켓 그리고 모노파일이었습니다. 먼저 핀 파일이 무엇인지 보니까요. 해상풍력 발전기의 하부 구조물을 해저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해저 지반에 박는 긴 강철관 형태 구조물입니다. 핀 파일은 이 해양 환경의 부식이나 또 마모에 강해하고요. 그리고 터빈 파워의 흔들림 또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한 구조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은 기술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 세아제강이 이러한 기준에 맞는 초대형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용 핀 파일을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켓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자켓은요, 수심이 깊은 해역에 설치가 되는 이 풍력 터빈파 타워를 지지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트러스 구조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친 해양 환경에서도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또 난이도가 매우 높은 만큼 이 세아제강은 그 자켓을 구성하는 고강도 강관을 또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모노파일인데요. 이 수심이 좀 비교적으로 낮은 그런 해역에 설치하는 이 모노파일은요. 굵은 강철 기둥 형태를 띠고 있는 구조물인데요. 세아제강의 계열사인 이 세아윈드가 영국 내에서 또 유일하게 모노파일 제조와 공급 업체로 들어가 있고요. 영국 정부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밸류체인 개발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상 풍력 구조물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고 또 많이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앞서 이 철강 산업이 좀 요즘에 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좀 겪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세아제강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실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실적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아제강의 지난 2분기 매출은요, 4,395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36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좀 상회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 가스공사와 담합 관련된 소송이 종결이 되면서 충당금 68억 원이 환입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좀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좀 이를 제외하면 예상치에 좀 대체로 좀 부합을 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이렇게 건설업황의 부진으로 인해서 판매량은 좀 감소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한 24만 8천 톤을 기록했는데요. 북미 유정광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좀 전반적으로 판가가 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북미 유정 탐사와 또 개발 비용 증가가 좀 계속된 상황에서
지금 미국 대선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까지 끼치고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 세아 제강은 이 전반적인 시황에 대한 악화에 따른 이 수요 부진과 또 원자재 단가 하락, 그리고 미국 내 유통 재고 증가로 인한 이 오일과 가스의 에너지용 관광 가격이 조정이 아무래도 좀 실적을 감소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고요. 이 원자재 가격을 보니까요. 국제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하반기 전망도 좀 가늠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업계선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아 제강도요. 해상 풍력과 또 LNG 그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용 관광 판매로 실적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계획을 밝혔고요. 세아 제강 관계자도요. 미국의 중국 철강 제품 규제로 인한 영향은 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되지만 모니터링 중에 있고 지금 그 상황에서 여러 변수로 인한 상황을 좀 민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SK증권 리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미 대선이 끝나고 11월 이후에는 그래도 수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정했고요.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아 제강의 공시 소식과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피 시장 2개 기업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D 현대일렉트릭의 공시 요약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지난달 30일 최근 스웨덴 소재 전력회사와 약 662억 원 규모 최근 매출액의 2.45%에 해당하는 415kV급 초고압 변압기 5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수주한 변압기 5대를 오는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스웨덴은 유럽 최대 전력 수출국 중 하나로 이번 수주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유럽 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건데요. 한편 HD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시장 수출 비중이 2021년 18.7%에서 2024년 상반기 31.4%로 확대되면서 5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아 제강 공시 요약입니다. 지난해 5월 세아 제강은 프랑스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용 파이프를 납품했습니다. 871억 원 규모의 파이프 공급을 완료했다고 30일 공시했습니다. 당초 계약 종료일은 오는 12월 31일까지였으나 제품 공급이 완료되면서 8월 30일에 조기 종결됐습니다. 현대제철이 국내 최초로 전기로 고로 복합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상풍력용 후판을 만들었습니다. 세아제강이 강관을 가공해서 조감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기존 고로제 제품과 동등한 품질을 갖춘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한 것이 특징이었으며 탄소 발자국을 산정한 결과 2021년 생산한 후판과 대비해서 약 12%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렉나자가 이 국산 항암제 최초로 FDA 승인 허가를 받으면서 앞으로 있을 유럽 종양학회나 또 유럽의 핵의학회 등 이렇게 좀 이벤트와 임상 결과를 앞두고 이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또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등 이러한 이벤트를 소화해내면서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시장의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 비만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죠. 이 DXVX가 수주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공시부터 확인하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XVX가 중국 항저우 광성기업과 774만 달러, 약 103억 원 규모의 헬스케어 제품 수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22.11%에 해당하는 규모의 공급 계약으로 계약 기간은 2024년 8월 30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입니다. 계약을 통해 공급되는 제품은 코리 이태리 AAT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DXM-VX 치료 보조제 시리즈와 유럽 특허 신터액트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오브만 메이트 시리즈 2030 여성용 다이어트 유산균 제품인 걸로 밝혔습니다. 네, 최근 DXVX가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시장에 뜨거운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또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요. 이번 계약 또한 건강기능식품인 것 같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중국 항저우 광성 기업과 또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항저우 이 광성 기업은요,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기술 투자 및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중국 현지 이 제약 바이오 기업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유통사, 보험사 등과 협력하면서 이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 판매를 담당할 이 우찬중다 윤청은 중국의 우찬중다 그룹 산하 40여 개의 계열사 중에 하나로 이 프리미엄급 건강식품과 또 생활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 중인데요. 연매출은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에 이 중국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62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역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2억 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항저우 광송 기업 굉장히 연매출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의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도 어마무시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큰 규모의 기업과 또 공급 계약도 이뤄졌고 중국에 대한 이런 시장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이번 계약 굉장히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계약과 관련해서 이용구 DXM-VX 대표는 1세대 북경 한미약품 그리고 2세대 코리그룹에 이어서 3세대 DXVX가 본격 성장 도입기에 있는 중국 건강기능식품과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 기업 대표로 좀 선도해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DXVX는 이미 지난해 설립한 중국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 최대 국영의약그룹 시노팜의 회원사인 진시제약과 또 코리그룹과 협업을 하면서 아지트로마이신 항생제와 또 건강기능식품 등을 자체 브랜드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현지에서 화장품 유통 및 판매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DXVX의 주요 제품은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와 면역력 개선 제품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등인데요. 지난해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매출액은 3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6% 늘어났습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4.9%에 달하는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이 이렇게 DXVX의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XVX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서는 이 DXVX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공동 임상 투자 등 다양한 협력 제안을 해오고 있다면서 당사와 코리그룹 경영진은 한미약품과 북경 한미약품을 거치면서 중국 내 네트워크와 또 의학, 헬스케어 사업의 전문성을 구축한 만큼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DXVX 중국 자회사를 통해서 뭐 항생제라든지 건기식 자체 브랜드를 공급하는 등 좀 신약 파이프라인을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신약 개발사로 거듭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과거 이 유전체 진단에만 치중하던 이 사업 영역을 바이오 헬스케어로 확장하면서 주권 거래 재개에 성공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항암 그리고 비만 신약 개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면서 이 신약 개발사로서 변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DXVX의 기존 신약 파이프라인은 옥스포드 백메딕스에서 개발 중인 OVM200 항암 백신인데요. 이 난소암, 전립선암 등
고형암을 타깃으로 하는 항암 백신으로서 현재 영국에서 임상 1A를 완료하고 임상 1B를 진행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OVM-200은 제조업 중복 펩타이드 기반 항암 백신인데요. 완제 의약품의 36개월 안정성을 확보를 해서 3년 이상의 유효기간을 가진 이런 제품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DXVX는 향후에 이 OVM-200을 도입해서 한국과 중국, 인도에서 임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mRNA 항암 백신 등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 등이 또 기대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와 항비만 균주에 대한 물질 특허를 출원하는 등 가시적인 결과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전 임상 결과를 확보를 해서 임상 단계를 밟아 나갈 예정일 걸로 알려졌습니다. DXVX는 또 앞서서 이 신약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 6월 신약 개발 회사인 에빅스젠을 인수한 바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DXVX가 또 이미 임상을 진행 중인 항암 백신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항암 백신, 이렇게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도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는요, 특허 출원에 대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좀 이 부분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DXVX는 이 개발 중인 mRNA의 항암 백신 후보 물질을 특허 출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DXVX는 이 최근 정부의 예비 타당성 면제를 통한 대규모 mRNA 백신 국산화 지원 사업에 맞춰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올해 내에 mRNA 항암 백신 물질 특허를 출원할 계획입니다. DXVX는 자체 개발한 원형 mRNA 항암 백신 후보 물질의 적응증을 기존의 항암제 효과가 떨어지는 3중 음성 유방암 같은 이러한 난치성 암으로 확장을 할 계획이고요. 또 생산 공정을 개선을 해서 백신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DXVX는 항암 백신 후보 물질의 이 흑색종에서의 전 임상 효과를 확인한 바 있고요. 포항 공대와 공동 개발 중인 mRNA 백신의 필수 전달체인 LNP 기술 그리고 이에 더해서 최근 영입한 글로벌 석학 조남준 교수가 설립한 루카에이 에이셀의 LNP 기술을 통해서 상업화에 조금 더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DXVNX가 난치성 암을 좀 확장을 해서 이렇게 백신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주셨는데요.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LNP 기술, 네. 어렵네요. LNP 네. 기술. 이 LNP 기술에 대해서 좀 특허 출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술은 또 어떤 기술일까요? 네, 이 바이오 기업들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참 어려운 단어들이 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LNP는요, 나노 지질 입자인데요. 이 DNA에 담긴 유전 정보를 세포에 전달해서 원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도록 하는 mRNA를 이 사람 몸속에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LNP는 유전자 전달 효율 그리고 장기 표적성 등에 따라서 크게 1세대에서 4세대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대웅제약에서는 4세대 LNP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이외에도 글로벌 제약사들은 간 이외의 장기로 이동하는 LNP 기술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로 기존 LNP 물성에 변화를 주거나 또 위장이나 안구 등 이러한 특정 장기에 직접 투여가 가능한 제형을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계 바이오 기업인 리코드 세라피틱스는 간을 우회해서 폐나 또 비장 등의 장기로 LNP를 전달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경구 투여 그리고 안구 주사 등에 적합한 LNP 제형을 개발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지아 주립대 이 진단치료센터 연구진은 지난 2022년 항염증 효능을 가진 mRNA를 탑재한 경구용 LNP를 제조해서 대장염 치유 효과를 확인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대뇌피질 또 신장 등의 장기에 mRNA를 탑재한 LNP를 전달하는 시험이 국내외 기업과 또 연구기관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약업계 관계자는 LNP 기술이 발전해서 mRNA 치료제가 마치 항체처럼 높은 표적성을 가지게 된다면 이 신약 패러다임을 조금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DX의 VX의 수주 공시와 더불어서 또 기업 관련한 이슈들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스닥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리기 전에 전 연령대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이니만큼 우리 네. 프로그램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주연 앵커님은 맥주 좋아하시나요? 저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어. 못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맥주 한잔 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좀 아무래도 뭐 경기가 있거나 아니면 시원한 날에 한 번씩 이제 네. 맥주 한 모금 하는 거를 또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맥주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국내 수제 맥주 1위 기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주 맥주입니다. 이 제주 맥주가요, 여름 테마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리올림픽 개막식 때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만큼 좀 맥주를 즐기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흥미로운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제주 맥주가 요즘 이런저런 이슈가 많습니다. 지난 3월에는요, 최대 주주 변경이 있었고요. 대표이사 교체와 또 무상증자와 또 유상증자, 무상감자까지 연이어서 좀 발생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제주 맥주는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기업 공개에 성공을 했고요. 2021년 5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혼술 문화가 확산이 됐다라는 것에 또 수혜를 받았고요. 또 국내 최초의 수제 맥주 상장사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기대를 모았지만 수익성이 좀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주 맥주는요, 창업 이래에 한 번도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제주 맥주는 2021년에 72억 원, 또 2022년에는 11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상장 이후에는 계속해서 적자 폭이 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또 지난해에는 영업 손실이 110억 원을 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결손금을 보니까요, 87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자본 총계는요, 218억 원인 만큼 자본금보다 적어서 부분 자본 잠식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사업 연도 말에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제주 맥주의 자본 잠식률은 23%였습니다. 네, 제주 맥주 이렇게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어서 사실 주가 변동성도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네. 이 주가가 또 1,000원 밑으로 내려가기까지 하면서 동전주로 전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악재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네. 어떠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렇게 동전주로 전락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초에 그 제주 맥주 주가를 보니까요, 1,000원 밑까지 밑돌면서 동전주로 전락을 했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 공시 이후에는 그래도 주가가 1,619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악재가 계속해서 겹쳤는데요. 일단은 무상감자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액면가 500원에 또 보통주 5주를 같은 금액에 보통주 1주로 무상 병합하는 무상 감자를 의결했습니다. 대규모 무상 감자를 결정한 뒤에 이 감자 후에는요, 자본금의 그 2배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공시가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전주로 전락한 제주 맥주가 감자와 증자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좀 이중 피해를 겪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금융투자업계에서는요, 제주 맥주 소액 주주 지분이 좀 희석이 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라고 관측했습니다.
결국에 7월 31일 제주맥주가 자본 잠식을 면하기 위해서 무상 감자를 결정하게 됐고 GY 투자조합의 이 유상 증자 결정을 재차 공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주 발행가가요 1,059원이었고요. 그리고 1,155원에서 5,37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요, 8월 2일부터 26일까지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지난 27일에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현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52주 최저가를 찍었는데요. 3,055원 지나고 있고요. 5%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맥주의 유상증자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또 기업 공개가 3년도 되지가 않아서 경영권이 또 넘겨졌다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최대 주주는 또 어디로 변경이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창업자인 문혁기 전 대표가요, 상장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제주맥주의 경영권을 매각을 했습니다. 이 자동차 수리 부품 유통업을 하는 WHM 회사였는데요. 이렇게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경영권 매각 과정 또한 좀 매끄럽지 않았는데요. 당초 올해 초 3월에는요. 문 전 대표가 이 최대 주주인 MBH 홀딩스와 함께 이 문 전 대표가 지분의 14.79% 전체를 WHM에 102억 원에 양도한다라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변경으로 인해서 올해 5월에는요. 양수도 주식 수가 400만 주가 되었고요. 또 대금은 47억 원으로 좀 줄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WHM이 5월 13일에 지분 6.38%의 취득을 하면서 제주맥주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 WHM은요, 연매출 27억 원을 내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인수 자금 전액을 좀 차입금으로 조달했습니다. 네, 이렇게 WHM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좀 악재가 반복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 제주맥주는 지난 3월 19일에 최대 주주 변경과 함께 이 100억 원의 운영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을 했습니다. 제3자 배정 대상자가 GY 투자조합이었고요. 발행되는 신주가 931만 987주였습니다. 최초 납입일을 보니까 5월 30일이었고요. 이 제주맥주가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정정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주식수 변동을 포함을 해서요. 이번 한 번 납입일을 변경한 건 또 4번에 해당을 한 건데요. 계속해서 또 변경을 하고 있는 것만큼 투자자들의 좀 불안감을 더 키운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납입 일정을 미룬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완료하게 되면요. 제주맥주 최대 주주가 WHM에서 GY 투자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납입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오늘 또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건 이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좀 유상증자가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또 한 번 이렇게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는 건데요. 제주맥주는 또 이렇게 실적 반등을 위해서 국내 최대 냉동김밥 생산 기업인 이 올곳의 제조법인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맥주를 넘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식품 쪽으로 이렇게 좀 발을 넓힌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주주들은요, 아무래도 이 최대 주주가 자동차 수리 부품을 하는 회사였던 만큼 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 의구심을 표했는데요. 종합 F&B 기업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 가운데 이 새 경영진은 맥주 다음으로 김밥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올곳이 미국 1위 냉동김밥, 이 바바김밥을 만든 업체인데요. 이 올곳의 모회자 AGF입니다. AGF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분의 17.39% 80억 원에 취득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주맥주가요, AGF가 발행하는 상환 전환 우선주 신주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취득을 했고요. 충족 시에는 내년 1월에 70억 원 투자 예고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이 제주 맥주에 관한 공시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닥 기업 2개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DXVX의 공시 요약입니다. DXVX가 중국 항저우 광성기업과 774만 달러, 약 103억 원 규모의 헬스케어 제품 수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22.11%에 해당하는 규모의 공급 계약으로 계약 기간은 2024년 8월 30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입니다. 제주 맥주 공시 요약입니다. 올곳은 국내 미국 1위 냉동김밥 바바김밥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올곳의 모회사 AGF입니다. AGF의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17.39% 지분을 획득하면서 80억 원을 취득했고요. 투자 선행 충족 시에는 내년 1월에 70억 원 추가 투자도 예고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은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내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